K-2보다 한 수 위라는 인도네시아산 하리마우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세계 방산업계는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겼던 산악전에서도 한국의 K2를 능가하는 전차의 등장이라니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차는 무엇이고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도 요란한 것인지 오늘은 그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언제나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 기자 이성미입니다.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의 한 군사기지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울창한 열대 정글 사이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전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전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차의 이름은 바로 하리마우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호랑이를 뜻하는 이름처럼 정글에서의 기동력은 그야말로 맹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장 약 7m, 전폭 3.3m, 전고 2.7m의 컴팩트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형과 정글에서 보여주는 성능은 세계 최강급 K2 흑표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전차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K2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인도네시아의 한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리마우 전차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완벽히 반영한 무기 체계입니다. 무거운 전차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까지 진입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리마우는 단순히 또 다른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환경과 작전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리마우 전차의 탄생 뒤에는 두 나라의 특별한 협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만남이었습니다. 언제나 현실 극복을 전제로 한 연구는 절실하고 급박하게 산업 생태계를 바꿔놓고는 하죠.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서방 전차들은 너무 무겁고 비쌌으며 무엇보다 각자의 독특한 지형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뤄진 국가입니다. 열대 정글, 습지, 화산 지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환경이었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전차들로는 이런 지형에서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트루키에 역시 산악 지형이 많고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언제나 갈구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인도네시아의 방산업체 PT 핑강과 터키의 방산업체 FNSS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트루키의 방산업계의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플란 MT 프로젝트는 터키 방산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서방 기술 도입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기술 개발이었거든요. PT 핑강은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로 항공기 개발 경험은 풍부했지만 지상 무기 체계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반면 터키의 FNSS는 장갑차 개발 경험이 있었지만 동남아시아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을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공동 개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서로 다른 기술 표준, 작전 환경, 그리고 요구사항을 조화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열대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경량화를, 터키 측에서는 화력과 방어력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테스트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엔진 선택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미국 캐터필러의 C13 711마력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이는 열대 환경에서의 신뢰성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전차를 하리마우라고 명명했습니다. 호랑이를 뜻하는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글의 왕자처럼 어떤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2020년 드디어 실전 배치에 성공한 하리마우 전차. 그 성능을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왜 이 전차가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리마우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전투 중량입니다. 32톤에서 35톤. 이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55톤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톤이나 가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볍다고 해서 화력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주포는 105mm L7 계열로 사거리와 위력이 충분히 검증된 포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7.62mm 기관총이 부무장으로 추가됩니다. 하리마우가 자랑하는 가장 인상적인 수치는 바로 출력대 중량비입니다. 711마력의 엔진과 35톤 이하의 중량으로 계산하면 22.2마력 퍼톤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력대 중량비 22.2마력 퍼톤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는 스포츠카의 버금가는 가속 성능을 의미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현대 전차들이 15에서 18마력 퍼톤 수준인 것과 대조됩니다. 하리마우는 동급에서 최고 수준의 기동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리마우의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항속거리는 450km에 이릅니다.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여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기동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양한 지형에서의 적응력입니다. 정글의 진흙탕, 화산재 토양, 늪지대까지 기존 전차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생존을 위한 설계도 인상 깊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 하리마우는 독특한 접근을 보입니다. 기본 장갑은 14.5mm 기관총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추가 장갑 장착 시에는 30mm 탄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자형 차체 바닥 구조입니다. 이는 지뢰 및 대전 차급 폭발에 대비한 설계로 최대 10kg TNT 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리마우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열대 환경 대응력입니다. 컴팩트하고 민첩한 기동성은 물론 단순한 엔진, 유지보수 체계로 열대의 높은 습도와 염분에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군 정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전차들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계속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하리마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비도 간단하고 부품 조달도 쉬워요. 이러한 특성들이 결합되어 하리마우는 동남아시아 환경에 완벽하게 특화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리마우가 과연 우리의 K2보다 더 진화된 버전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연 하리마우가 정말로 K2 흑표보다 뛰어날까요? 두 전차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전차의 탄생 목적부터 다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K2 흑표와 하리마우는 개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K2 흑표는 세계 최강의 중전차를 목표로 개발된 반면 하리마우는 특정 환경에 특화된 중형전차입니다. K2 흑표의 사양을 보면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00마력 엔진, 120mm 55구경장 활강포, 전투 중량 55톤, 자동장 전장치, KAPS 능동 방어 체계까지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전차입니다. 우선 화력면에서 살펴보자면 순수 화력만 놓고 보면
K2 흑표의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20mm 활강포는 하리마우의 105mm L7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군사 전문가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력 면에서는 K2 흑표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모든 전장에서 최대 화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적절한 화력과 기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방어력 면에서 살펴보자면 방호력에서도 K2 흑표가 앞섭니다. 복합 장갑, 폭발 반응 장갑 등 강력한 수동 방어에 능동 방호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리마우는 필요 최소한의 방어력에 집중한 설계입니다. 기동성과 지형 적응력에서는 하리마우가 K2를 압도합니다. K2 흑표의 55톤 중량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늪지대, 약한 교량, 정글 속 좁은 길 등에서는 하리마우만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한 수 위인 것이죠. 실제 작전 환경을 전제로 분석해보면 두 전차의 진정한 차이는 작전 환경에서 드러납니다. K2 흑표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대규모 기갑전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북한의 구소련제 전차들과의 정면 대결에서는 절대적 우위를 보장합니다. 반면 하리마우는 게릴라전, 정글전, 섬 지역 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전차전보다는 신속한 기동과 다양한 임무 수행이 핵심입니다. 비용 효율성의 면에서 보면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K2 흑표 한 대의 가격으로 하리마우 여러 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리마우의 초기 도입 가격은 대당 약 750만 달러로 대량 양산 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 경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리마우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최고 성능보다는 적절한 성능과 경제성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결국 K2 흑표와 하리마우는 서로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기보다는 각각의 목적과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육군이 하리마우를 도입하면서 선택한 전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전차로 모든 임무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용도별로 분리한 이원화 전략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하리마우 보유 현황을 보자면 2025년 기준 인도네시아 육군은 하리마우 전차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400대까지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국가 방위 전략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외국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 자국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리마우와 레오파르트의 역할 분담이 관건입니다. 인도네시아 육군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약 100대의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와 하리마우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는 무거운 방어 임무와 대기갑전 역할을 맡습니다. 57톤의 중량과 강력한 화력으로 주요 거점 방어와 정면 전투에 투입됩니다. 반면 하리마우는 신속 기동부대와 특수 운용 부대에 집중 배치됩니다. 빠른 기동력을 살려 적의 후방 교란, 정찰,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작전을 담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육군 전략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형에서는 한 종류의 전차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차를 선택해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속 기동 부대의 새로운 가능성 측면에서 보자면 하리마우의 도입으로 인도네시아군에게는 새로운 전술적 옵션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전차로는 불가능했던 신속 기동 작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 섬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리마우는 신속하게 수송되어 현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 가벼운 중량 덕분에 기존 수송기나 상륙함으로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지형 특화 작전의 완성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의 복합 지형에서 하리마우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화산재로 덮인 토양, 열대 우림의 지늘길, 연약한 늪지대까지 기존 전차로는 접근조차 어려웠던 지역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도서 지역에서의 활용입니다. 작은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임시 교량이나 나무다리도 하리마우의 가벼운 중량이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8대에서 시작된 하리마우 부대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단계적 도입 계획을 통해 각 군구별로 하리마우 부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정책연구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0대 도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국경 지역과 외딴 섬들에서의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요. 이러한 이원화 전략은 인도네시아만의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나온 혁신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의 완벽한 무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무기 조합을 추구하는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리마우의 성공은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 독특한 전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주 고객 중 한 나라인 폴란드의 깜짝 관심이 눈에 띕니다. 가장 놀라운 관심을 보인 국가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유럽의 평지 국가인 폴란드가 왜 열대 지역용 전차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전차들과 함께 신속 기동이 가능한 경량 전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리마우의 뛰어난 기동성과 가성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 근처의 산림지대에서는 기존 전차들보다 더 유용할 수 있어요. 폴란드의 관심은 하리마우가 열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관심도 눈에 띕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하리마우 운용을 지켜본 동남아시아 각국들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지형과 기후 조건을 가진 이들 국가에게 하리마우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하리마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 역시 정글과 산악 지형이 많고 경제적 부담 없이 방어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미와 중동의 새로운 수요도 눈에 띕니다. 더 나아가 남미와 중동 지역에서도 하리마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복합적인 지형 환경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같은 국가는 아마존 우림 지역에서의 국경 경계 작전에,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산악 지형에서의 대테러 작전에 하리마우의 활용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중형전차 시장의 새로운 틈새를 하리마우가 벌려놓고 있습니다. 하리마우의 등장은 전차 시장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는 고성능 중전차와 경장갑차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데 하리마우가 바로 그 중간 지점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방산 시장 분석가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전차 시장은 최강의 중전차와 경제적인 중형전차로 양분되고 있어요. 하리마우는 후자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트루키에와 인도네시아 공동 모델의 확산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KF-21을 공동 개발하려던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하리마우 프로젝트의 성공은 신흥국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기술 도입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공동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자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리마우로 인해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리마우의 초기 도입 가격은 대당 75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대량 양산과 수출이 본격화되면 단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더 많은 국가들이 하리마우를 도입할 수 있게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량이 늘면 단가가 내려가고 단가가 내려가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리마우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 국제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흥국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산 협력의 한계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방산 협력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도입하거나 기껏해야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에서 개발된 전차가 열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투르키의 인도네시아의 모델 확산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리마우 프로젝트는 이런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터키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환경 전문성이 결합되어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제방산 전문가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리마우 프로젝트는 신흥국 간 방산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서 선진국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는 기존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리마우의 등장으로 개별 국가 환경 최적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리마우의 성공은 개별 국가의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보다는 자국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무기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7,000개 섬과 열대 정글, 터키의 복합 산악 지형. 이런 특수한 환경들은 기존의 범용 무기들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리마우는 바로 이런 틈새를 정확히 공략한 결과물입니다. 하리마우 프로젝트는 신흥국들에게 기술 자립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독자 개발은 어렵더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하리마우의 등장으로 하나의 부담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융합 가능성도 열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응전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진보적인 전차와 자주포 시장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하리마우와 연계할 대안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현지에 맞는 전차와 자주포 개발을 위해 한 단계 진일 보안 연구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애쓰고 계시는 방산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